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교체설이 불거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왔습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다 참석했는데 교체설 관련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이 전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양진호 회장에 대해 강제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에 과거 폭행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원 채용 때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려 면접 점수까지 조작시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처벌이 관대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강신성일 씨가 타계했습니다. 지난해 6월 폐암 판정을 받은 뒤에도 투병하며 활동을 이어왔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북한 리선권 조국통일위원장이 한 여당 의원에게 배 나온 사람이라고 말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한국당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만 5살이야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 왔죠. 소득 상위 10% 지분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000억 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승희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 가운데 소득이 높은 10%는 빼고 지급하는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은 209만 2천 명에서 244만 4천 명 전체 아동으로 늘어납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당 목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내년에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을 확인하는 행정 비용이 전체에 줄 때보다 더 들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보수 야당들도 아동수당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공식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신승입니다. 이 아동수당 또 내년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금 들으신 대로 청와대, 정부, 여당의 주요 경제 책임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뀔 거란 말이 나오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교체설이 잇따르는 김동연, 장하성 경제추초분 물론 후임자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 발언을 한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고별사 같았던 반응이 당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교체설 관련 질문엔 김 부총리도 장 실장도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법칙 얘기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밝혔는데 또 저걸 하나요? 더 중요한 분 뒤에 오는데.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실장과 김수현 수석도 인사 문제엔 굳게 입을 닫았고 임명자 청권을 가진 이낙연 총리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입니다. 하나같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장 실장의 소신 발언이나 당사자들 표정에서 경제 투톱 교체 분위기는 뚜렷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이 부분 청와대 연결해서 더 좀 깊게 알아보죠. 남승모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방금 민경호 기자가 바뀌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쯤일 걸로 취재가 됩니까? 네, 일단 연내 교체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접촉한 한 청와대 관계자도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교체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기된 이달한 교체설에 대해서 물었더니 또 다른 관계자 대답이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본회의 처리까지는 몰라도 예산안 심사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연내 교체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이달 안은 아닐 것 같다는 건데 결국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바뀐다는 얘기가 돈지 좀 됐는데 이번 달은 또 아니다 넘긴다라고 하면 글쎄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한 명씩 바꾼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장 실장부터 할 거다 아니다 김 부총리 먼저 교체할 거다 순서는 다르지만 순차 교체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접촉한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동시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혁신 성장을 주도해온 김동연 부총리는 성장을,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어온 장하성 실장은 분배를 상징하는 셈이죠. 어느 한쪽만 먼저 바꿨다가는 자칫 성장 또는 분배 어느 한쪽을 중시한다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괜한 논란 피하려면 동시 교체가 낫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계속 만들어냈던 양진호 씨 경찰이 구속을 해놓고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불러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와 휴대용 저장 장치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나 범행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디스크 등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27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양 회장을 조사했던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양 회장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신 원래 알려진 소환 조사뿐 아니라 강제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잠적 상태인 양 회장의 소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고려한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영상을 올린 웹하드 업체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양 회장에게 흘러가는 걸 확인한 만큼 강제 수사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재수사 중인 교수 폭행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 회장 동생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양 회장 동생 집은 일주일 넘게 비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0월 20일 저한테 문자 주셨거든요. 이제 그만두신다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양 회장 동생과 다른 폭행 가담자들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양 회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직원은 로그인하지 않고 댓글을 썼는데도 양 회장이 자신을 찾아낸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오늘 낮에 서울 지하철 방배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아무 표시를 안 해놔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신도림 방면 승강장을 걷던 시각장애인 48살 A씨가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가 교체를 위해 치워진 상태였는데 A씨는 점자 블록을 따라 그대로 걷다가 승강장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장애인분들 가시는 그 유도길 있잖아요. 당연히 스크린 도어가 있을 줄 알고 그거 따라 이제 계속 앞으로 가시더니 그냥 떨어지셨어요. 사고를 겪은 시각장애인은 승강장의 안전 요원에 의해 바로 구조됐지만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강장에는 발빠짐 주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출퇴근 시간엔 수시로 방송을 하고 낮 시간대를 조금 뜸하게 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죠. 또한 승강장엔 승객들이 안전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 요원들도 있었지만 A씨가 추락하는 걸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영원한 톱스타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 투병 끝에 오늘 별세했습니다. 영화계 큰 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출연 영화 513편, 60-70년대 은막을 주름잡은 큰 별, 배우 신성일, 강신성일 씨가 폐암 투병 끝에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 영화 물이 뼛속까지 들어갔어요.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냥 영화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래도 그 옛날부터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영화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1960년 로맨스 빠빠로 데뷔한 고인은 60-70년대 한국 영화의 산 증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964년 대표작 맨발의 청춘에서 함께한 엄앵란 씨와 이른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은막 밖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 당선돼 정치인의 길을 걸었지만 2003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2년간 수감됐습니다. 2011년엔 혼외 연애 경험과 상대 유명인의 실명을 자서전에 실으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화인들은 고인이 지난해 6월 폐암 판정을 받은 뒤에도 최근까지 차기작을 준비한 영원한 영화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흉내내기 힘든 그런 분이 아니었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만한 배우들이 글쎄 나올까 싶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레 6일 영화인장으로 배웅할 예정입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네.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오늘도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냉면 발언 논란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의원에게 배 나온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본인은 괜찮다는데 오히려 야당이 더 발끈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기념 만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리성건 북한 조평통 위원장은 정부 정책과 예산을 조율하는 사람이라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소개받자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만인 오늘 발언 사실이 알려졌는데 한 만찬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친목 도모에서 나온 말로 크게 웃으며 편안한 분위기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사자인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의장님 얘기가 있었던 건 맞는지 아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심각하게 대화가 오갔던 적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한국당은 냉면 발언에 이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며 내일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반드시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발언이라기보다 군부 출신 리성건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걸로 평가했습니다. 리성건 개인의 어떤 그 배경, 군부 출신으로서 대남 담당 그 책임자로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한 방법으로 남북 관계의 중요한 시점에서 의도치 않은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남북 모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정당이 모여서 만든 민화협이 10년 만에 금강산에 갔습니다. 북쪽 시민단체와 만나서 내년 3.1절 100주년 공동토론회 같은 걸 함께 추진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동행한 김하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경치에 취해 3일을 둘러보게 된다는 외금강 지역의 호수 3일포입니다. 절로 감탄이 쏟아집니다.
아, 이쁘다. 아, 진짜 이쁘긴 이뻐요, 그죠? 어제와 오늘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상봉대회. 민간단체의 대규모 공동행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3.1포가 개방된 것도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처음입니다. 저희가 3.1포 입구부터 이곳 단풍관까지 약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사선전까지 보트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문제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기존에 합의한 6월 송환 공동 추진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는 한 목소리였지만 북측은 제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회문화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면 평화체제 구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서로 손잡고 나가는 이 길은 가장 정당하고 우리 측은 내년 남북교육자대회, 청년대회 같은 공동행사를 제안하는 등 접촉을 넓혀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여성 지원자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면접 점수까지 조작시킨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은행권 채용비리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017년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직원 채용 당시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거나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며 채용 담당자들에게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업무 투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불합격된 여성 응시자 가운데는 집이 직장에서 멀다는 이유로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 응시자 7명이 합격 순위에 들고도 영문도 모른 채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 회사에 내가 부족한 인재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하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 노력을 인정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융권 채용 과정에서도 남성 지원자를 우대한 성차별 혐의로 KB와 신한 등 금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300명 넘는 대기업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용 쇼크 속에서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진단이 맞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7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폭인 2만 9천 명보다 1만 명이나 많은 겁니다. 비정규직 증가수가 정규직을 역전한 건 7년 만입니다. 중소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급 차이도 더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통상 정규직 채용에 앞장섰던 대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면서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도 월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38만 7천 명으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경기가 침체된 데다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고요. 정규직과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급한 대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필요합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내놨더니 한 보호소가 밥을 굶기고 방치하다가 저희 취재진한테 걸렸습니다. 세금까지 받아놓고는 주인 없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막대한 건데 취재가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다른 보호소들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동물병원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버려지거나 길 잃은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어야 할 곳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마리 가운데 3마리가 죽어 있고 남은 개들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는지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입니다. 다음 날 군청 공무원과 함께 보호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태우고 바깥에 고추까지 서가면서 개들이 죽거나 바싹 마른 영상을 보여주자 군청 측은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원장선생님하고 계약을 오늘은 해주고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동물병원 측은 개들을 열흘간 돌보지 않은 건 맞지만 개들이 죽은 건 장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버려진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다 20일 안에 원래 주인이나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시키는 곳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동물병원에 지원금을 주고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3,000평이 넘는 부지에 유기동물을 수용하는 동물구조관리협회 보호소입니다. 하지만 전체 290여 개 보호소 가운데 250여 개는 시설과 부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간 동물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지원금은 한 마리에 10만 원에서 16만 원가량인데 돈벌이로 생각해 굶기고 방치하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죽은 개를 식용으로 팔아넘기는 보호소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BS가 취재에 나서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소를 모두 점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경찰이 붙잡은 자동차 사진입니다. 바퀴가 없죠. 덜덜덜거릴 텐데 이 상태로 200m를 그것도 역주행을 하는 걸 누가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잡고 보니까 26살 여자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4%, 면허 취소 기준의 2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거다 지적이 많은데 오늘 이거 사실 확인을 좀 해보죠. 자, 장훈경 기자. 네. 자, 음주, 이 팩트부터 좀 정확하게 해보죠. 음주나 음주뺑소니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많이 계신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하고 내고 그냥 갈 거야. 얼마 전 공개된 폭주 영상인데 블랙박스에 담긴 운전자의 말입니다. 네. 제한 속도의 3배 가까운 시속 177km로 달리면서 뺑소니 사고를 내겠다고 말한 건데 결국엔 화물차를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만약에 이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사망 사고를 냈고 게다가 뺑소니까지 했다. 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이 법으로는 가해자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6년형을 권고합니다. 네. 또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 사망 사고만 냈다면 현행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양형 기준은 여러 가지 가중 요소를 더해도 3년까지 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숨지게 만들어도 최대 징역 3년만 주라고 대법원이 정해놨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건 바로 이 양형 기준에 감경 요소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 진지한 반성을 했다. 이 모두가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입니다. 네. 운전자 대부분이 종합보험을 들었고 사고 내고 진지한 반성도 당연히 할 테니까 쉽게 형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에 징역 2년이 공식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음주 사망 사고가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데 그마저도 합의 등의 이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눈높이하고는 참 안 맞는 기준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저희가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가 등 8명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7명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네. 또 6명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때부터 큰 사고를 예견하는 행위라면서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선 음주 사망 사고에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라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이 발의됐는데요. 뺑소니 운전은 여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내가 운전대 잡으면 인생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을 안 벌릴 텐데 이 대법원 기준부터 좀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마지막으로 갈아타기 청약에 나설 수 있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지만 예상 밖으로 한산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한 부담 때문인데 반면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곳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주말인데도 상담 대기석 곳곳이 비어있고 전반적으로 한산합니다. 당초 이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한 9.13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갈아타기 분양이라 1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곳입니다. 1주택자긴 한데 저도 추첨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마지막이라 해가지고 와본 거예요. 하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 청약하려면 계약금을 합쳐 분양가의 80% 정도 자금이 필요한 점이 부담을 준 겁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자가 안 되니까 그래. 사람이 많지 않아. 15분 내 돈 있어야 되잖아. 타격이 있어. 당첨자 전수조사 등 정부의 엄격한 단속에 건설사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식돼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피하려고 이례적으로 수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수요일인 평일에 오픈을 해서 방문 고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 서울보다 부동산 대책의 규제가 덜한 인천 검단과 경기 의정부의 분양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수도권의 신규 택지를 확정하는 등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신생업체가 액정을 접었다 펼 수 있는 이른바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국내외 대기업들 중 어디가 세계 최초일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 작은 회사가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을 하다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자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가 됩니다. 게임 화면도 접은 화면 크기에 맞게 줄어들고 뒤집으면 반대쪽 화면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생 디스플레이 기업이 나흘 전 출시한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삼성이냐 화웨이냐 어느 곳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려 있었는데 뜻밖의 중국의 작은 회사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업계 이목은 끌었지만 대량 생산될진 미지수입니다. 접힌 게 아니라 지갑처럼 가운데 공간이 생겨 구부러지는 것에 가깝고 무겁다는 단점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화면을 돌돌 말거나 늘어나는 디스플레이까지 개발을 마친 상태로 기술력은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이미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던 삼성전자는 서둘러 냈다가 몇 대 팔리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해외에서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폴더블 폰이 일부 소개될 예정입니다. 화웨이와 LG 등도 내년 출시할 예정이어서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보는 차기 모델 중에 가장 핵심은 확실합니다. 그 시장이라든가 이 기술은 상당히 크게 확장이 될 것 같고 큰 화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지목되는 폴더블 폰. 매번 접고 펴도 고장나지 않는 내구력과 가격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폼페이오와 김영철, 북한과 미국의 대화 책임자들이 사나흘 뒤에 뉴욕에서 만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라서 판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점이 많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르면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이 유력합니다. 북한 2인자를 만난다는 폼페이오의 예고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꼭 한 달 전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친서를 들고 뉴욕으로 갈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회담에선 풍계리 동창리 사찰단 수용 문제를 넘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인데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된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완화의 격차를 양측이 얼마나 좁혀낼지 여부입니다. 제재 완화가 안 되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북한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엔 제재 완화, 꺼내지도 말라는 미국의 대치에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폼페이오가 일단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언지를 주면 제재 완화의 조건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진정이 될 수도 있어요. 미 중간 선거 결과는 회담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중간 선거 쟁점이지도 않았고 북핵 대응에 관해선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은 일본 전범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 문제는 자신들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고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쿄에서 성혜용 특파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시절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日本が供与を約束いたしました5億ドルといいますのは、当時の韓国の国家予算の約 1.6 倍に相当す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당시 거액을 지급하고 모든 걸 정리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100% 한국 측이 책임질 문제라고 고노 외상은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도 연일 강경한 대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日本企業が不当な不利益を被ることを未然に防ぐため、日本政府は全面的な支援を積極的な関与を行うこと。 한국 정부의 침묵을 역이용해 일본 국내용 강경 여론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고비는 이달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한일 정상이 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도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응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선 요즘 까나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이 서해 까나리보다 동해 까나리는 크기가 좀 더 큰데 예년보다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속초항 앞바다. 수심 30m 바닷속에 쳐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리자 까나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옵니다. 그물코마다 몸길이 20cm 안팎의 까나리가 촘촘히 걸려 있습니다. 동틀 무렵 먹이를 먹기 위해 모래 속에서 빠져나오다가 그물에 걸린 겁니다. 동해 까나리는 서해 까나리와 같은 종이지만 서식 환경이 달라 크기가 더 큽니다. 강원 동해안의 까나리 잡이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이달 들면서부터 잡히는 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선이 돌아오면 항구는 그물에서 까나리를 벗기는 작업으로 분주해집니다. 올 들어 강원 동해안에서는 모두 513톤의 까나리가 잡혔는데 최근 3년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크기가 아주 매우 굵고 전년 대비해서 어양량도 좀 많고 기상도 매우 좋은 상태라서 현재 상태로는 풍년이 예상되는데 까나리가 풍어를 이루면서 속초항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구워 먹거나 말려서 졸여 먹는데 그 맛이 일품입니다. 담백해, 기름기가 없어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런 맛이죠. 속초항의 까나리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지고 동해안의 까나리 조업은 연말인 12월 하순까지 계속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중국이 25년 만에 호랑이 뼈와 콧불소 뿔을 의약용으로 사용하도록 재허용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멸종위기 동물의 사형 집행장이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룡장성에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는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500여 마리, 중국엔 20여 마리만 있다는 멸종위기 1급 동물입니다. 在追踪一个野猪的猪群的时候留下的这个足迹链。 중국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야생 호랑이를 100마리로 늘린다는 목표로
서울 면적보다 25배나 큰 호랑이 국가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의 거래와 사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학용과 연구 목적에 한해 자연사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25년간 유지했던 전면 금지 규정을 폐지한 겁니다. 与现行法律不相吻合，治病救人、文物保护及文化交流等现实的合理需要等问题。 동물 보호단체인 세계 자연기금은 밀매업자들에게 동물 사형 집행장을 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his reversal of the ban will stimulate a new market at a time when threats have never been greater to rhinos and tigers in the wild. 중국인들도 이런 일관성 없는 동물 보호 정책을 비난하는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마저도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한 친형 강제 입원 등으로 자신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자신에게 직권남용죄를 억지로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의 강제 입원은 형수가 한 거라고 줄곧 주장해온 이 지사는 이르면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SK가 두산을 누르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끝내기 홈런 한 방씩 쳤던 한동민과 박정권이 오늘도 홈런포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이틀 전 기적의 역전승을 완성하는 끝내기 홈런을 쳤던 SK 한동민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SK 공격의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1회 두산 린드블럼의 컷 패스트볼을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5회 두산 최주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역전을 허용한 6회에는 플레이오프 1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인 노장 박정권이 또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린드블럼의 높은 직구를 잡아당겨 5월 2점 아치를 그리고 다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SK는 한국 시리즈 두산 마운드의 히든 카드로 꼽혔던 장원준의 제구 난조와 폭투로 한 점을 추가했고 9회 두산의 잇따른 수비 실수를 틈타 2점을 내 승부를 갈랐습니다. 7대3으로 이긴 SK가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좀 차분해졌고 홈런 칠 때는 안 맞더라도 좀 포인트를 좀 앞에다 놓고 쳐보자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20일 만에 실전에 나선 두산은 안타 7개, 볼넷 9개를 얻고도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 잔루만 11개를 기록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세로 평가됐던 SK가 1차전을 다우며 한국 시리즈 승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차전 선발로는 두산이 후렌코프, SK가 문승원을 예고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은 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도 계속 15도 안팎으로 크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대구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속에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선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 영동 지방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조함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시간대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동해안 지방에,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